7번째 챕터네요. 자, 표준 함수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MySQL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건데, 데이터베이스는 기본적으로 이런 함수들은 다 갖고 있어요. DB마다 어떤 건 있고 어떤 건 없고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다 비슷하다. 우리가 to 캐릭터 이런 건 안 보이는데 오라클에 기본적으로 이런 거, 이건 수학 함수네. 예, 수학 함수 있고요. 문자 함수 있고 뭐 숫자 함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씩 이거 살펴보십시오. 시간 나시는 분은. 자, 주로 많이 쓰는 것만 설명을 드릴 텐데 뭐 이제 거의 다예요. 자, 썸은 뭐죠? 자, 여기는 그룹 바이 했을 때 또는 전체 테이블 전체에 대해서 썸 하면 뭐죠? 합산이겠죠. 합산. 하나씩 제가 쭉 보여드릴 거예요. 실습을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자, 스튜던트의 썸 해볼까요? 스튜던트 테이블이 좀 크긴 하지만 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썸이 아이디의 썸이고요. 그룹 바이 했다고 쳐봅시다. 그룹 바이 뭘로 해볼까? 어드레스로. 그럼 어드레스로 해서 썸을 해봤더니 이거는 뭐죠? 어드레스별 썸이겠죠. 자, 이걸로 그룹 했으니까 지역별로 나눠져 있을 거고요. 그래서 강원도에 해당되는 학생들의 아이디 썸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룹 바이 했을 때 주로 많이 쓰고요. 이 썸 자리에 AVG 쓰면 뭐겠어요? 평균이겠죠. 안 봐도 알 수 있겠죠. 평균값이 이렇게 실수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민 값은 최소값, 맥스는 최대값, 모드는 우리 해봤죠. 나누기. 우리가 select 뭐 id, 그 다음에 모드 id 2로 해봅시다. from test. 이렇게 해보면 자, 2로 나누니까 나머지 1, 나머지 0, 나머지 1, 나머지 0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나머지 값 구하는 거 모드. 카운트는 그 레코드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스탠다드 DV는 이거 뭐예요? 표준 편차고요. 얘는 분산입니다. 그 다음에 캐스트. 조금 이제 MySQL에서 독특한 거 보여줄게요. 날짜 관련된 게 항상 힘들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스트링을 데이트 타임 같은 데다가 넣었잖아요. 인서트 했잖아요. 사실 그건 맞는 건 아니겠죠. 스트링하고 데이트하고는 타입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스트링을 원래는 데이트로 바꾸고 지금 요거 보면은 캐스트 하죠. 캐스팅 뭐죠? 한국말로? 그렇죠. 형변환이라고 제가 했던 거 캐스팅. 우리 그 파이썬 같은 경우는 그 다이나믹 형변환이기 때문에 런타임 중에 형이 정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자바나 C 같은 경우는 형을 딱 맞춰줘야 돼요. 내가 처음에 스트링이라고 선언했으면 그 변수에는 스트링만 넣어야 되죠. 항상 그 변수의 타입으로 바꿔줘야 돼요. 형을. 그래서 그 캐스트라는 말을 씁니다. 캐스팅. 그래서 그 형변환을 시켜주는 놈이고요. 지금 얘는 스트링이죠. 다운표로 쳤으니까. 이거를 뭘로? 데이트 타임으로 형변환 시킬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는 자, 1.5씩 사인드 인티저로 바뀌면 소수점이 없어지겠죠. 자, 이거는 보이는 건 아마 똑같이 보일 거예요. 크게 뭐 달라 보일까요? 이렇게 하면 똑같이 보이죠. 근데 이게 지금 스트링인지 데이트인지 잘 안 와닿죠. 이렇게 보기에는. 근데 실제로는 데이트 타임으로 형변환이 된 겁니다. 근데 날짜가 아닌 게 들어오면 될까요? 33 이런 거 이렇게 에러는 안 나지만 널이 떨어지죠. 날짜에 없다 이런 느낌으로 31.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요번에는 자, 실수를 정수로 바꾸고 보고요. 둘 다 마찬가지인데 컨버트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컨버팅은 뭔지, 컨버팅은 캐스팅하고 뭐가 다른지 한번 볼게요. 자, 둘 다 똑같아요. 둘 다 똑같은데 쓰는 방식이 좀 달라요. 얘는 as라고 무조건 쓰고요. 형변환은. 컨버트는 이걸로 그냥 바꿀 때 콤마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뭐 캐스팅 써도 되고 컨버트 써도 되고 뭘 써도 상관없어요. 자, 사인드, 언사인드 이거 같이 형이라고 했죠. 제가 타입이라고 했죠. 한글. 요만큼이 한 개의 타입 이름입니다. 그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now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str to date예요. 이거 스트링을 뭘로 바꾼다고? 얘도 데이트 타임이 아니에요. 데이트예요. 그러면 얘는 12시 23분이라고 했다면 23분 55초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지금 now랑 헷갈리죠. now는 무조건 현재 시간을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잘려버렸죠. 왜 잘렸죠? 데이트 타임이 아니고 데이트이기 때문에. 데이트는 날짜만 넣는다 그랬잖아요. 타임은 시간만 넣고 데이트 타임은 날짜 시간 다 넣고. 자, 그런 뜻인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이걸 언제 많이 쓰냐면 입력 형식이 달라. 클라이언트에서 올라오는 게. 그러니까 업무용 프로그램에서 입력하는 게 어떤 데서는 2018-월 1 이렇게 하지만 어디 미국 같은 데서는 어떻게 넣죠? 20 뭐 1203 뭐 2018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자, 이랬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바꿔줘야 되죠. 순서를. Y가 연도니까 제일 앞이고요. 슬래시 그 다음에 맨 앞이 월이네요. 월이면 month 맞춰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day 맞춰줘야 되죠. 이렇게 그죠? 정확하게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확한 날짜가 나와요. 이걸 만약 바꿨었어 실수로 DM 이렇게 썼으면 3월 12일이 돼버리는 거죠. 의도가 다르게 나올 수 있잖아. 그래서 이걸 어째 우리가 데이터 전처리 할 때 수집된 데이터의 날짜 형식이 어떤 형식인지 잘 파악해야 되죠. 그래서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서 형변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concat 이거 엄청 많이 써요. 이거 중요합니다. 자, concat 한번 해볼게요. concat은 뭐냐면 스트링을 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select 우리가 AAA, BBB를 그냥 붙이고 싶어요. 그러면 파이썬은 이렇게 했었죠.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0이 떨어지네요. 나는 AAA, BBB 이걸 원했는데. 그래서 스트링은 연산이 될 수가 없어요. 다 속에서는 우리가 이진수니까 ASCII 코드겠죠. 그럴 때 쓰는 게 concat입니다. concat A 해가지고 이렇게 쓰면 A와 B가 붙어지고 한없이 써도 돼요. CCC DDD 자, 이렇게 한없이 써도 되는데 자, 근데 그러고 싶을 때가 있잖아. 요 붙일 때 사이에 딜리미터를 콤마로 주고 싶다거나 이럴 때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WS를 쓰시면 돼요. concat WS 쓰면 앞에 제일 앞자리가 뭐냐면 구분자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콤마로 기억해지죠. 콤마 다음에 한 칸 띄우는 게 더 이쁘겠다. 그러면 이렇게 됐나요? 자, concat과 concat WS 많이 쓰고요.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를 가공할 때. 그 다음에 그룹 concat이라는 게 있어요. 정말 많이 쓰이죠. 자, 그거 볼까요? 아까 서울 우리 뽑아놓은 거 서울 지역 학생들의 이름을 쭉 뽑아주세요. 그랬어요. 이름만 한 줄로. 그럼 select 뭐 name이겠는데 from student에서 지역별로 학생을 자 그룹 바이 뭘로 해야 되죠? ADDR 그죠? 이걸로 할 거예요. 그럼 ADDR에 name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그랬죠 원래. 여기다 min, max 써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룹으로 ADDR로 그룹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min 뭐 이렇게 써줍시다. 자, 이렇게 했더니 자, 이 이름은 뭐예요? 불특정 한 명이에요. 보통 min이니까 그럼 제일 가나다 순위 빠른 사람 그냥 줬겠죠 나한테. 자, 이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다 주세요. 강원도는 누구누구 있고 대구는 누구누구 있고 이거 쓸 때가 있겠죠. 그럴 때 쓰는 게 그룹 컨캣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쓸모 있겠죠. 네, 그룹 바이 했을 때 이 컬럼들을 쭉 붙여서 주세요. 의외로 많이 쓰입니다. 네, 이거 좀 뽑아주세요 하는 거 많아요. 그럼 이걸 그대로 엑셀에 넣어서 콤마로 CSV로 저장해도 되고 뭐 마음대로. 그래서 그룹 컨캣 많이 쓰입니다. 아, 여기 제가 해놨네. 아, 그새 까먹었어. 해놨네요. 자, 이렇게 뽑히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if가 우리가 케이스 when만 알면 좀 서운하니까 여기 if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if에 요 식을 주면 expression이에요. 이 부분이. 얘가 참일 때는 요 부분 처리하고요. 거짓일 때는 요 부분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if 뭐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우리가 강원이면 addr이 if 강원이면 뭐 k 아니면 n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강원만 k가 오겠죠. 뭐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강원일 때만 별표 쳐주세요. 이거 뭐 어떤 조건에 해당되는 것만 별표 치고 나머지는 안 치겠다 이런 거 그죠? 표시할 수 있잖아요. 리포트에. 그러니까 뭐 우수 학생만 넘기고 싶어. 그러면은 뭐 성적이 90점 이상인 학생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만 별표를 박아줄 수 있겠죠. 그럴 때 쓰는 거고요. if null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의외로 많이 써요. 얘 값이 null일 때 이걸 달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다가 널 박히면 엑셀로 바꿔도 깨지고 막 그래요. 어떨 때는 그냥 편하게 바꿨을 때는. 그래서 널을 무조건 공백으로 바꾸고 싶다. 우리 클럽 있죠, 클럽. 클럽에 널이 하나 있을 거예요. 여기 리더가 널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네임이랑 리더를 쓸 건데, 리더가 널이면 뭐 부재중 이렇게 찍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얘는 부재중이라고 이렇게 나오겠죠. 이것도 쓸모가 있겠죠. 예. 나중에 한 번씩은 쓰게 될 것들은 제가 다 써놨어요. 자, 커밋하고 롤백 할 때 여러분들 그런 적 있었잖아. 인설트를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 샘플 데이터라고 합시다. 샘플 데이터를 막 넣었는데 실수로 잘못했어. 그래가지고 트렁케이트 시키고 막 테이블을 다시 만들고 막 이런 거 하신 분들 있죠. 예, 그걸 막기 위해서 뭘 해야 되지? 우리가 배운 트랜잭션을 써야겠죠. 그래서 스타트 트랜잭션 하고 나서 뒤에서 얘는 오토 커밋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오토 커밋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쇼 베리어블을 쓰면 다 나와요. 커밋에 관련된 우리 전역 변수들 말하는 거죠. 쇼 베리어블스. 그래서 오토 커밋이 ON으로 켜져 있으면 우리가 지금 인설트 하나 할 때마다 자동으로 커밋이에요. 근데 이게 폴스라면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떻게 써요? 항상 인설트 하고 나서 커밋이라고 해줘야 돼. 이거를 실행해줘야지만이 이렇게 실행해줘야지만이 내가 인설트 했거나 업데이트 하거나 해서 썼던 것들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오토 커밋이니까 자동으로 커밋이니까 무조건 인설트문 하나 할 때마다 저장이 돼버리는 거야. 자, 그걸 방지해주는 게 얘예요. 스타트 트랜잭션을 걸어주면 위에다가 스타트 트랜잭션이라고 한번 실행해주고 나면 이제 오토 커밋이 풀려요. 언제까지? 내가 커밋이나 롤백 할 때까지. 그럼 여기서 제가 이제 셀렉트 하나 해볼게요. 여기 샘플 하나 갖다 놨죠. 가져봅시다.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을 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새로 열게요. 컨트롤 T. 어떤 작업을 할 거예요. 이제 제가 어떤 문제를 드렸을 때 어떤 테이블을 만들고 어떤 데이터를 넣고 인설트하고 업데이트하고 막 이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랬을 때 제일 위에다가 스타트 트랜잭션을 일단 시작을 한번 실행해줘. 이렇게 한번 실행해주면 스타트 트랜잭션 됐으니까 오토 커밋이 꺼졌겠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업데이트 할 거예요. 자, 스튜던트 아이디 네임이 111이지 않겠죠. 읽어보면 백혜우예요. 백혜우의 이름을 111로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바꿨어요. 다시 셀렉트하면 뭘로 되어 있을까요? 아직 커밋은 안 했습니다. 바뀌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터미널 하나 더 열어볼게요. 똑같이. 자, 이건 다른 세션이겠죠? 새로 접속한 겁니다. 세션 별도의 세션이에요. 자, 여기서 딱 했더니 아직 100회우예요. 그러면 뭐 기준이죠? 세션 기준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세션, 지금 내가 스타트 트랜잭션 한 세션만 지금 해당되는 거야. 반영이 되는 거예요. 아직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뭘 하면은 커밋을 땅 때리는 순간 얘도 111로 바뀌는 거예요. 자, 커밋을 이미 한 거는 롤백이 될까요? 롤백을 했어요. 그러면 에러는 안 났어. 읽으면 뭐가 나올까요? 안 돼요. 엎질러진 물이에요. 그래서 커밋을 하고 나면 돌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돌려야 되죠? 백업한 거 찾아야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오해하지 마시고요. 항상 마지막에 커밋이나 롤백을 해줘야 돼요. 스타트 트랜잭션 했으면. 그렇지 않고 내가 이렇게 실수로 읽었는데 다 반영됐다 해놓고 퇴근해버리면 어떻게 돼 있어요, 데이터는? 하나도 바뀐 게 없죠. 네, 열심히 했지만 하나도 잘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다음날 오면 이 세션이 끊겼다고 가정했다면. 그래서 헛일을 한 게 되니까 꼭 커밋이나 롤백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고 어떻게 하면 돼요? 업데이트하고 제가 또 인설트를 막 할 거예요. 인설트하고 또 딜리트도 하고 뭘 잔뜩 크리에이트 테이블도 하고 뭐 하겠어. 이렇게 해놓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실패를 했네. 앞에 건 잘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 롤백을 하는 순간 얘들도 다 롤백이죠. 그럼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는 내가 그냥 반영을 시킬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기서 그냥 커밋 하나 때려놓고 또 뭐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스타트 트랜잭션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됐나요? 이해되시죠? 네, 실제로 이렇게 작업합니다.
데이터 가공하는 작업을 할 때. 그래서 내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이브 포인트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네. 여기서부터가 세이브 포인트인 거예요. 우리가. 자,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제 커밋 전 동일 세션에는 변경값이 보인다는 거 아시면 되고, 세션 단위로 트랜잭션은 제어된다는 거 아시면 되고요. 데이터 작업 중에 실수로 데이터 손실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 업데이트 딱 했는데 마지막에 셀렉트 해보니까 잘못돼 있어. 그때는 마음 편하게 롤백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의 셀렉트, 하나의 인설트 할 때도 이걸 걸어주는 습관이 들어요, 나중에는. 이제 좀 크리티컬한 데이터를 만질 때. 잘 실수하면 안 되는 데이터를 만질 때는 반드시 이걸 걸고 업데이트문을 칩니다. 그래 놓고 셀렉트 다시 해보고 이상 없으면, 검증이 끝났으면 그제서야 커밋 때려요. 한 줄에 업데이트를 하더라도. 그래서 그게 어떤 데이터인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금융권 같은 경우 또는 실제 데이터, 서비스 중인 테이블 같은 거 건드릴 때는 반드시 이걸 해야겠죠. 네, 잊지 마시고요. 자, 이 정도로 해서 기본적인 우리가 SQL문은 다 했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뷰 트리거, 펑션, 프로시저 이런 거 프로그래밍 관련된 그런 커리들을 배워보겠습니다.